안녕하세요. 문과생을 가르치는 생명과학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4단원 자연 속의 인간 중에서 제15강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상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란 생물이 주위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체제입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생물적 요소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란 주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 유기물을 얻는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리고 분해자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생물입니다. 그 다음은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생물을 둘러싼 무기환경 요소로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입니다. 작용이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반작용이란 작용과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란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환경 요소와 생물입니다. 첫 번째로 빛과 생물인데,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의 적응입니다. 음지식물은 양지식물보다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으므로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 양지식물보다 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한 식물에서도 빛을 많이 받는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잎이 두껍고 좁은 반면, 빛을 적게 받는 음엽은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얇고 넓습니다. 그리고 빛의 파장에 대한 해조류의 적응입니다. 수심에 따라 주로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른데, 이는 투과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장에 따른 투과 깊이는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순서입니다. 그리고 홍조류는 갈조류보다 깊은 수심에서 청색광을, 갈조류는 녹조류보다 깊은 수심에서 황색광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해조류의 최대 서식 깊이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은 빛의 방향에 대한 식물의 적응입니다. 식물은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줄기가 굽어 자라는 굴광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조시간에 대한 생물의 적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기성이 있는데, 단일식물은 암기 지속시간이 한개 암기보다 길 때 개화하고, 장일식물은 암기 지속시간이 한개 암기보다 짧을 때 개화합니다. 그리고 꾀꼬리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주로 산란하며, 송어나 노루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주로 번식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크릴새우는 하루를 주기로 밤에는 수면 가까이에 떠오르고 낮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일주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온도와 생물입니다. 온도에 대한 식물의 적응은 기온이 내려가면 세포의 포도당 등을 축적해 세포에게 삼투압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어는 점을 낮추어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일부 식물은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면 잎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단풍이 들게 되고, 잎을 떨어뜨리며 겨울눈을 만들어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동물의 적응입니다. 추운 곳에 사는 정온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피에 대한 체포 면적의 비율이 낮아져 열의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생물입니다. 물에 대한 식물의 적응은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건생생물은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이나 물 위에 떠서 사는 수생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해 있지 않고 줄기나 잎에 통기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동물의 적응입니다.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 물의 손실을 막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와 조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 물의 손실을 막습니다. 그리고 낙타나 캥거루, 쥐는 건조한 환경에서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되는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고농도의 오줌을 배설하여 물의 손실을 줄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